박영란은 늘 우아하고 조신하게 문제없는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없음이 사실은 오래된 억압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기업 대표로서 집을 관리해왔고 영란은 그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영란은 이제 참는 딸이 아니라 묻는 딸이 되기로 합니다. 박영란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아빠 나 왜 때렸어요? 박진석이 날카롭게 답합니다. 올라가. 지금 이걸 대체 왜 꺼내? 박영란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못 물어봐요. 아빠는 늘 나중에로 미뤘잖아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내가 선을 넘었으니까. 박영란가 되묻습니다. 그 선이 뭐예요? 아빠가 정한 선이요? 박진석이 낮게 경고합니다. 말 조심해. 박영란가 울컥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조심할 말은 아빠가 했죠. 손이 먼저 나갔잖아요. 박진석이 잠깐 멈칫합니다. 박영란가 밀어붙입니다. 내가 아빠한테 맞을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진석이 거칠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집안 이름으로. 박영란가 끊습니다. 집안 이름 말고요. 박영란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따지자는 거야? 박영란가 비웃듯 웃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는지. 박진석이 비난합니다. 너 요즘 누가 부추겨? 박영란가 단호히 답합니다. 아무도요. 제 안에 쌓인 게 저를 부추겨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경찰이니 신고니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박영란가 차갑게 말합니다. 나와요. 핸드폰 뺏으시겠죠? 그럼 창문 열고 밤새 소리 지를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박진석이 분노합니다. 너 지금 협박하냐? 박영란가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협박은 아빠가 했죠. 밖으로 나가면 끝이라고. 박진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그건 널 지키려고 한 말이야. 박영란가 즉시 되받습니다. 지키려고 때려요? 지키려고 가둬요?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댑니다. 너 오늘 정말 이상하다. 박영란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박진석이 단호히 말합니다. 더 말하면 진짜 크게 번진다. 박영란가 조용히 말합니다. 번지면 번지는 거죠. 아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왜 맞아야 했어요? 박진석이 한참 후 낮게 말합니다. 내가 순간 화가 났다. 박영란가 쓰게 웃습니다. 순간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진석이 딱딱하게 말합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야? 박영란가 또렷하게 답합니다. 사과요. 그리고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박진석이 거칠게 숨을 내쉽니다. 박영란가 마지막으로 못 박습니다. 아빠, 오늘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영란은 재벌가 딸로서 요구받은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이제야 언어로 꺼냅니다. 영란가 집을 나갔다가 문 밖에서 밤을 보낸 사실을 아버지 박진석이 알게 되며 분노는 이지환에게도 튑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선을 지킵니다. 그 선이 오히려 박진석을 더 자극합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이지환, 문 밖 텐트 내가 친 거냐? 이지환이 담담히 답합니다. 예. 밤샘 경호를 위해 설치했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세웁니다. 딸이 밖에서 잤는데 내가 먼저 나한테 보고했어야지. 이지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경호자입니다. 보고는 위협이 명확할 때 우선합니다. 박진석이 비웃습니다. 위협이 명확하지 않았어? 집 밖이 위협이잖아. 이지환이 침착하게 답합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오려는 시도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너 내 딸 편이냐? 내 편이냐? 이지환이 짧게 답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안전편입니다. 박진석이 기가 막혀 합니다. 의뢰인? 내 딸을 내 앞에서 의뢰인이라고 부르냐? 이지환이 고개를 숙입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박진석이 다그칩니다. 그럼 원칙대로 말해봐. 왜 가출을 했는데? 이지환이 선을 긋습니다. 사적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석이 폭발합니다. 너 지금 나 엿먹이냐? 이지환이 단호히 말합니다. 엿먹이는 게 아닙니다. 경호는 비밀이 생명입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며 묻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딸이 다치면?
이지환이 차분히 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치지 않게 지켰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너 애가 뭐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이지환이 사실만 말합니다. 그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웹툰 형식으로 확장해서요. 박진석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웹툰. 이지환이 담담히 덧붙입니다. 본인이 살려고 하는 일 같습니다. 박진석이 불편해합니다. 살려고.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지환이 조용히 답합니다. 집이 숨막히면 사람은 다른 숨구멍을 찾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평가해. 이지환이 고개를 젓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박진석이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좋다. 그럼 관찰한 대로 말해. 우리 영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지환이 잠시 뜸들인 뒤 말합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박진석이 멈칫합니다. 이지환이 낮게 덧붙입니다. 참는 사람이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박진석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는 터지게 하지 마. 이지환이 조용히 답합니다. 그건 회장님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영란은 재벌가 딸로서 요구받은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이제야 언어로 꺼냅니다. 얌전함은 칭찬이 아니라 통제였고 착함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영란은 아버지에게 나는 집안의 장식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박진석이 단단히 말합니다. 부자 딸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박영나가 또렷하게 답합니다. 난 아빠 딸로 태어난 박영나예요. 부자 딸 안 해도 돼요. 박진석이 비웃습니다. 그럼 뭐라고 살 건데? 웹툰? 박영나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아빠는 웹툰이 우습죠. 근데 전 그걸로 숨 쉬어요. 박진석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박영나가 단호히 답합니다. 중요하죠. 숨이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집에서 누가 너 숨 막히게 했어? 박영나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빠요. 박진석이 멈칫합니다. 박영나가 이어갑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참하다는 말만 들었죠. 박진석이 반박합니다. 그게 나쁜 거야? 박영나가 울컥하며 말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선택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박진석이 냉정히 말합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라. 너는 그 책임 감당할 준비가 됐냐? 박영나가 즉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밤새 텐트 밖에서라도 하려고 했던 게 그 준비예요. 박진석이 기가 막혀 합니다. 집 놔두고 밖에서? 박영나가 차분히 말합니다. 집은 안전해야 하는데 저는 집에서 제일 불안해요. 박진석이 낮게 으르렁댑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을 모욕하는 거야? 박영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아빠가 모르는 고백. 박진석이 다그칩니다. 그래서 때린 거냐? 내가 그렇게 막 나가니까? 박영나가 반문합니다. 막 나간 게 아니라 말한 거예요. 말하면 맞아야 해요? 박진석이 숨을 내쉽니다. 박영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를 관리하지 말고 대화해요. 한 번만. 박진석은 결국 딸의 폭발을 조건으로 봉합하려 합니다. 통제의 언어가 거래의 언어로 바뀝니다. 영란은 그 조건이 허락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영란은 허락을 받는 대신 사람으로 대우를 요구합니다. 박진석이 딱 잘라 말합니다. 석 달. 석 달 안에 데뷔해. 박영나가 되묻습니다. 데뷔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요. 박진석이 냉정히 답합니다. 성과로 증명해. 안 되면 포기. 박영나가 씁쓸히 웃습니다. 역시 아빠답네요. 사람도 KPI로 보죠. 박진석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다. 박영나가 단호히 답합니다. 현실은 저도 알아요. 근데 아빠, 제 삶을 현실로만 자르지 마요. 박진석이 불편해합니다. 그럼 뭐로 자르냐? 박영나가 또렷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로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말 그만해. 박영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가 손을 올린 순간부터 이미 극단이었어요. 박진석이 한숨을 내쉽니다. 좋다. 석 달. 대신 조건이 있다. 박영나가 묻습니다. 뭐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끝이다. 집안 망신 만들면. 박영나가 끊습니다. 망신이 무서워서 저를 때렸어요? 제 인생이 아니라 집안 체면이요? 박진석이 잠깐 멈칫합니다.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조건 받겠습니다. 대신 제 조건도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뭐. 박영나가 못 박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마요. 그리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요. 중간에 그만하지 말고.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그만을 많이 했나? 박영나가 조용히 답합니다. 네. 아빠는 늘 제 말을 끝내버렸어요. 박진석이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마. 박영나가 확인합니다. 진짜요? 박진석이 단단히 답합니다. 단, 너도 약속해. 극단적으로 굴지 마. 박영나가 짧게 말합니다. 극단이 아니라 진짜로 살겠습니다. 박성재는 우연히 맞춰진 퍼즐 조각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호 주변에 나타난 낯선 여자. 그리고 고성이가 숨기려 했던 과거의 결. 성재는 직감합니다. 이 여자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은호의 뿌리와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은호 씨랑 무슨 관계십니까? 여자가 경계하며 답합니다. 왜요?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박성재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집안의 관계가 너무 엉켜 있어서요. 여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엉킨 건 당신 집안이지 내 인생은 아닙니다. 박성재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럼 더더욱 묻겠습니다. 지은호 씨 어머니 맞습니까? 여자가 잠시 침묵합니다. 박성재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습니다. 맞네요. 여자가 낮게 말합니다. 확신이 빠르네요. 닮았습니까? 박성재가 흔들리며 답합니다. 닮았다기보다 분위기가요. 그리고 고성이가 숨기는 방식이 이상하게 겹칩니다. 여자가 비웃습니다. 고성의 그 여자 이름을 내가 왜 아냐?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집 아들입니다. 여자가 한 박자 멈춥니다. 그 집 아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는 본인 출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자가 단호히 답합니다. 모르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성재가 놀랍니다. 모르게 하려고요? 여자가 낮게 말합니다. 알면 다 부서져요. 그 애도 나도. 박성재가 조급해집니다. 그 애는 지은호 씨는 지금 누군가에게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짧게 묻습니다. 휘말린 게 누구 때문인데?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고성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가 눈빛을 바꿉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사람 인생을 건드리나. 박성재가 단호히 말합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은호 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자가 냉정히 답합니다. 지킨다는 말로 또 가둘 생각하지 마요. 그 애는 이미 많이 갇혀 살았으니까. 박성재가 멈칫합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를 찾았으면 다음은 고성이를 찾아가. 그 여자가 무엇을 숨겼는지. 박성재와 고성희의 싸움은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된 권력 다툼입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하려 하고 성희는 말하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공포로 성재를 묶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더 이상 공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말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고성희가 비웃듯 말합니다. 말하면 뭐가 좋은데? 누가 좋아? 박성재가 또렷하게 답합니다.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옳지 않으니까요. 고성희가 조용히 위협합니다. 옳음? 내가 옳음을 논할 나이냐?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속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포장합니다. 내 아버지 외로웠을 때 내가 옆에 있었고 내가 7살부터 내가 키웠고 영나도 내가 낳았고. 박성재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역할이지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고성희가 반문합니다. 진심이 뭔데? 박성재가 단호히 답합니다. 진심이면 사람을 버리지 않죠. 고성희가 눈빛을 좁힙니다. 뭘 받길래? 박성재가 흔들리지만 말합니다. 이제 다 알아요. 우진이, 간이식 그리고. 고성희가 즉시 끊습니다. 그 이름 입에 담지 마. 박성재가 맞섭니다. 왜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그거 칼로 내 목을 치겠다는 거야. 박성재가 냉정히 답합니다. 목을 친 건 당신이에요. 남의 인생을. 고성이가 위협합니다. 우진이 건드리고 내 가족 건드리면 내 인생 다 부셔버릴 거야. 박성재가 멈칫했다가 말합니다. 그런 협박 이제 안 통합니다.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안 통하면 해보든가.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해볼 겁니다. 아버지한테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찌릅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박성재가 조용히 답합니다. 처음부터 아들이어야 했을까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압박을 택합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재는 성희가 가장 숨기고 싶은 단어들을 정확히 꺼내며 성희의 호흡을 흔듭니다. 성희는 흔들림을 분노로 덮고 분노를 협박으로 바꿉니다. 박성재가 차갑게 묻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아버지는 어디까지 알아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며 답합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박성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간이식 자체를 모르죠. 그렇죠?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박성재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그 간이식을 누가 해줬는지도 모르죠. 고성이가 숨을 멈춥니다. 박성재가 못 박습니다. 버린 딸이 해줬다는 것도. 그리고 그 딸을 재혼 전에 사망 신고했다는 것도. 고성이가 격하게 말합니다. 입 다물어. 박성재가 흔들리면서도 말합니다. 왜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고성이가 차갑게 웃습니다. 끝. 너 끝이 뭔지 알아? 박성재가 낮게 답합니다. 알아야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고성이가 위협합니다. 우진이 건드리면 너희 아버지부터 무너져. 박성재가 되묻습니다.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계속 속이게요? 고성이가 몰아붙입니다. 내 아버지 믿음이 첫 번째고 마지막인 사람이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 박성재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럼 이혼하겠죠. 배신이 사실이면. 고성이가 낮게 으르렁댑니다. 너 내 엄마처럼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싶어? 박성재가 차갑게 답합니다. 상처 준 건 당신이에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폭로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인생 진짜로 부숴버릴 거야. 박성재가 조용히 답합니다. 그럼 부수세요. 대신 진실은 못 막습니다. 박진석은 큰일만 하느라 집안을 놓쳤습니다. 그 대가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우진의 간이식, 휴학, 자퇴. 몰랐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는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두려워합니다. 가족을 잃을까봐, 자신이 만든 집이 무너질까봐요. 박진석이 다그칩니다. 지금 당장 우진이 소재 파악해. 전화 안 받는 애가 아니야. 비서실장과 조심히 답합니다. 네, 회장님. 학교 쪽 확인 중입니다. 박진석이 초조하게 말합니다. 수업 중인지, 아픈 건지 무슨 일이든. 비서가 잠시 후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번 학기 휴학했습니다. 박진석이 얼어붙습니다. 휴학? 왜? 비서가 낮게 말합니다. 아파서요. 박진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프면 내가 왜 몰라. 비서가 조심히 이어갑니다. 간경화로 인한 간이식 받았다고 합니다. 박진석이 숨이 막혀옵니다. 뭐라고? 비서가 자료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휴학원과 진단 관련 서류, 그리고 자퇴서까지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퇴? 비서가 답합니다. 며칠 전에 제출했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비서가 조심히 답합니다. 회장님께서 집안일은 부인께 맡기시는 편이라. 박진석이 소리칩니다. 그게 지금 변명이야? 비서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우진이 어디 있대? 비서가 답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확인 중입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무너지는 듯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상태도 모르고 살았다고? 비서가 조심히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박진석이 짧게 답합니다. 그래. 내가 움직인다. 비서가 확인합니다. 부인께도 보고 드릴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아니.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서가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박진석이 차갑게 답합니다. 거짓말한 사람부터 마주한다.
이지혁은 괜찮다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몸의 신호를 업무와 피로로 덮으며 감정이 새는 걸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수치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오늘 밤이라는 시간표로 지역을 몰아붙입니다. 담당 의사가 빠르게 묻습니다. 가슴 통증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지혁이 담담히 답합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어 묻습니다. 숨이 차거나 발목이 붓거나 밤에 깨는 증상은요? 이지혁이 짧게 답합니다.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단호히 말합니다. 심장 검사 필요합니다. 이지혁이 낮게 묻습니다. 심장이요? 담당 의사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지혁이 굳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의사가 분명히 답합니다. 의사로서 책임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이지혁이 즉시 방어합니다. 이번은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가 반문합니다. 일정이 더 중요합니까? 이지혁이 잠깐 멈칫합니다. 담당 의사가 낮게 묻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지혁이 피합니다. 그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지혁이 낮게 답합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담당 의사가 단호히 말합니다. 살아야 한다면 지금부터 혼자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용히 압박합니다. 없다고 말할 때 제일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혁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제 얘기를 감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가 침착하게 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혼자 버티는 분들이 제일 크게 무너집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저는 버팁니다. 담당 의사가 못 박습니다. 버티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정리할 게 있습니다. 딱 한 통만. 담당 의사가 단호히 자릅니다. 정리할 건 일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지금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지혁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3일이면 됩니까? 담당 의사가 답합니다. 3일 안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멈추는 날입니다. 지은호는 누군가의 이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혁의 숨참, 피로, 눈빛의 균열을 느꼈고 결국 병원까지 왔습니다. 지혁은 밀어내고 은호는 붙잡습니다. 둘의 대립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식의 충돌입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들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위험하다고. 이지혁이 차갑게 묻습니다. 누가 그런 말합니까?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답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은호가 울컥합니다. 연락이 없었잖아요. 이상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재촉이. 이지혁이 단호히 말합니다. 지은호 씨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지은호가 정면으로 묻습니다. 왜요? 저한테 왜 이래요? 왜 저렇게 차갑게 굴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지은호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그래야가 뭔데요? 선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해결하는 겁니다. 지은호가 단호히 답합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의사가 멈추라잖아요. 이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는 제 의사가 아닙니다. 지은호가 즉시 되받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선배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이지혁이 한 박자 멈칫합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저 선배가 무서워요. 차가운 선배 말고 무너질까봐. 이지혁이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알았으면 더 멀어졌어야죠. 지은호가 떨리며 묻습니다. 멀어지면 선배는 살아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무너져요.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무너져도 돼요. 대신 혼자 무너지지 마요. 이지혁이 차갑게 방어합니다. 싫고 좋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은호가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럼 방법을 같이 찾자고요. 선배 혼자 버티지 말고. 이지혁이 숨을 길게 내쉽니다.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선배, 저 안 돌아가요. 선배가 멈출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박진석은 가족의 균열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영라의 폭발, 우진의 간이식, 성재의 반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직감이 들자 박진석은 기업 대표의 얼굴로 고성희를 마주합니다.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희. 오늘부터 당신이 숨긴 것 전부 말해. 고성희가 웃음으로 덮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과격해요? 박진석이 단호히 답합니다. 과격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온 일이다. 고성희가 되묻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모르던 시대는 끝났다. 고성희가 낮게 위협합니다. 나를 적으로 돌리면 당신도 다 잃어요. 박진석이 못 박습니다. 잃어도 된다. 속는 건 못 참아. 고성희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박진석이 되묻습니다. 가족? 그 가족에 우진이는 있나? 고성희가 순간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밀어붙입니다. 우진이 간이식, 왜 나한테 숨겼지? 고성희가 급히 말합니다. 당신 바빴잖아요. 큰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박진석이 차갑게 답합니다. 그 말 영라가 오늘 똑같이 했다. 아빠는 큰일만 했다고. 고성희가 방어합니다. 영라가 지금 예민해서 그래요. 박진석이 단호히 말합니다. 예민하게 만든 게 누구야? 고성희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여보, 우리 성재 생각해서라도. 박진석이 끊습니다. 성재를 입에 올리지 마. 성재는 이미 내 눈을 피하지 않더라. 고성희가 이를 악뭅니다. 당신 어디까지 들었어요? 박진석이 조용히 답합니다. 내가 묻는 건 하나다. 한우진. 고성희가 숨을 멈춥니다. 박진석이 못 박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이 두 개가 사실이냐?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박진석이 단호히 말합니다. 오해면 증명해. 오늘부터.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끝이에요. 박진석이 차갑게 답합니다. 끝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다. 고성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의 최후 통첩이 나오자마자 반격은 정면이 아니라 주변부터 시작됩니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 판을 다시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엔 지은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성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사람 다 정리해요. 비서실장과 조심히 묻습니다. 어느 선까지 진행할까요? 고성희가 낮게 답합니다. 선은 내가 정해요. 당신은 실행만 해. 비서가 망설입니다. 회장님이 이미 조사에 들어가신 듯합니다. 고성희가 웃음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비서가 확인합니다. 우진 관련 자료도요? 고성희가 단호히 말합니다. 우진은 건드리지 말고 입부터 막아. 비서가 묻습니다. 입이라면 박성재 본부장님? 고성희가 차갑게 답합니다. 성재는 지금 건드리면 더 커져. 주변을 먼저. 비서가 조심히 말합니다. 지은호 쪽이 병원으로 움직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성희가 멈칫했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 지금은 제일 위험해. 비서가 묻습니다. 막을까요? 고성희가 냉정히 답합니다. 막아. 흔적 없이. 비서가 더 묻습니다. 가족 쪽도 건드릴까요?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족 앞에서 약해져. 약한 고리부터 끊어. 비서가 조용히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오늘 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보자.